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크보프너에서 먼저 이 이야기를 저희가 명몰라에서 네, 시작을 했었다고요? 네. 사실 이게 몰라해서, 이 트레이드 썰은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네. 이거 인정해줘야 돼. 네. 저희가 오키나와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막 커뮤니티에 네. 난리가 나고 퍼진 건 사실입니다. 네, 명몰라에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오키나와에 6팀이 있는데 네. 6팀 중에 3팀이 네. 베테랑 선수를 두고 트레이드 논의를 하고 있다. 네. 이게 시작점이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계속 이게 뭐 늘 그랬듯이 이렇게 던지면은 발 없는 말에 점점 이게 한 코프 한 코프씩 벗겨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제 개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SSG 김민식 베테랑 포수 김민식 선수를 두고 트레이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카드도 서로 교환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트레이드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거죠. 단순히 뭐 전력 보강의 느낌이 아니다. 전력 보강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이 셀러리 캡 시대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트레이드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트레이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셀러리 덤핑. 한 선수의 연봉을 덜어내서 셀러리 캡 기준선 아래로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의 트레이드가 지금까지 KBO 리그에서 없었거든요. 올해가 셀러리 캡 제도 3년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은 이런 트레이드는 없었어요. 셀캡이 좀 덜 차서 그랬었나요? 그동안은? 그런 것도 활용도 좀 있고 덜했고 뭔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죠. 기준선 아래로 내릴 만한 그런 딱 맞는 선수가 없었던 것도 있었던 거죠. 예, 베테랑 선수면 기본적으로 그 팀의 이제 핵심 전력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뭐 셀러리 캡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팀 전력이 그만큼 약해지면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김민식 선수의 이 트레이드 논의는 그 셀러리 덤핑의 목적이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되면은 KBO 리그 최초의 셀러리 덤핑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알던 미국에서나 있었던 그런 셀러리 캡에 의한 트레이드, 뭐 베테랑, 뭐 방출 혹은 트레이드들인데 이게 그 목적이라고 하고 성사가 된다고 하면 꽤나 유의미한 좀 기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 번 뭔가 이게 성사가 되면은 그 다음은 쉬워요. 그런 그렇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김민식 선수의 올해 연봉이 2억 5천만 원인데 SSG는 어떻게든 이 김민식 선수의 그 2억 5천만 원을 덜기 위한 그런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SSG 관계자도 셀러리 캡을 초과할 마음이 없다라고 했어요. 초과할 마음이 있었으면은 아마 지난 겨울에 FA 추가 영입을 했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SSG는 어떻게든 셀러리 캡 기준선 아래로, 그러니까 기준선이 137억입니다. 네, 대략 137억 몇 천만 원인데 그 아래로 간다. 137억 1,165만 원이에요. 상위 40인 연봉, 그 수령액 기준, 연봉이 아니라 수령액입니다. 수령액 기준.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김민식 선수는 올해 연봉이 2억 5천만 원인데 야구 선수는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이제 돈이 지급이 월급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미 김민식 선수는 2,500만 원을 받았어요. 2월 월급으로. 그 2,500만 원은 SSG 셀러리 캡에 잡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비워야 되는 네,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SSG는 빨리 비워줘야 네, 되나. 빨리 비워야 되죠. 네. 그럼 그래서 일간도 계산을 하겠네. 일일이도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SG는 어쨌든 셀러리 캡 기준선 아래로 가기 위해서는 김민식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내서 이 연봉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어찌됐든 기준선 아래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137억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에 책정되어 있는 SSG 연봉이 117억, 한 20억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네. 물론 SSG가 연봉이 가장 많습니다. 그 선수단 연봉이 최고 팀이에요. 뭐 네. 김광현 있죠, 최정 있죠. 뭐 워낙 이 베테랑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높은데 그래도 샐러리 캡인 137억과 한 20억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비워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FA 계약자를 봐야 돼요. 이거는 샐러리 캡 계산법은 연봉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수령액이에요. 근데 이 실제 수령액이 뭐냐? FA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최정 선수가 4년 110억 원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러면 최정 선수의 올해 연봉이 17억 원인데 경쟁 균형세 셀러리 캡에 잡히는 금액은 계약금 7억 5천만 원을 더한 24억 5천만 원이에요. 김광현 선수도 2022 시즌에 앞서서 4년 151억 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계약금은 없어요. BFA 단연 계약이라서. 근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151억 원 중에 연봉이 131억 원, 인센티브가 2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김광현 선수도 약 5억 원 가량이 더 불어날 수 있는 4년 거예요. 계약에 20억 인센티브, 뭐 계약금 30억 그러니까 4로 나눠서. 그렇죠. 그래서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4로 나눠가지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 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또 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FA 계약자는 계약금, BFA 단연 계약자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수령액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된 연봉 규모와 이 셀러리 캡 계산됐을 때의 그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SSG는 좀 넘을 것 같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김민식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사치세가 꽤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LG가 지난해 이제 넘었잖아요. 기준선을 넘었는데 SSG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으려면 확 넘는 게 낫다. 아예 그냥 100건 도전하고. 크게 넣어버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아예 넘을 생각을 했으면은 FA 추가로 패스 컷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크게 넘기고 그런 다음에 다시 줄일 수는 있거든요. 계약 구조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넘겨버리고 LG는 지금 그 방향인 거죠. 넘겨버리고 다시 기준선 아래로 가고 이 방향인 건데 SSG는 올해는 안 넘기고 싶다. 넘기지 않겠다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민식 선수가 트레이드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게 또 2억 5천만 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김민식 선수 FA 계약 내용을 보면은 인센티브도 또 있어요. 인센티브도 1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2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될 수 있으면은 SSG는 김민식 선수를 좀 빠른 시일에 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다른 팀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모르진 않죠. 구단마다 담당자가 있어요. 그렇죠. 타 팀이 계산 셀러리 캡 이거 계산하는 페이롤 구조 계산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발표될 때마다 다 적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 팀이 지금 어느 정도 찼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SSG의 구단 운영의 기조상 뭐 이율례도 있다. 그것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래서 김민식 선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김민식 선수를 받고자 하는 팀은 어디냐? 요 얘기와 그 팀들의 좀 입장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에서 서로 카드를 교환하는 구단이 뭐 LG, 삼성 이렇게 나왔는데 SSG는 또 단장님들이 참 고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단장님이 워낙 고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SSG 입장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유망주지 뭐. 그렇죠. 왜냐면 보통 유망주는 젊은 선수들 연봉이 3천만 원, 3,500만 원 이래요. 그러면은 이 선수들은 상위 40인에서 빠져버립니다. 그 셀러리 캡 계산해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연봉이 낮아서. 3천, 그러면은 4천 이 정도 안 들어가죠. 김민식 선수의 연봉을 다 덜고 유망주였고 이런 건데 이러한 부분도 상대팀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팀도 SSG가 기준선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SG 관계자는 저 단장님이 참 고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SSG가 조금은 의뢰 입장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혹시 어느 팀에서 포수 부상이 나와. 그래서 순간 바로 갑이 되는 거죠. 순간 상황이 또 바뀌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트레이드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긴 합니다. SSG는 빨리 팔면 좋긴 한데 그렇다고 또 너무 헐값에 팔아버리면 또 아쉽고 그런데 이게 부상은 어느 팀이든 나올 수 있잖아요. 포수 부상은.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또 나와버리면은 또 좀 위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 두 팀이 아니더라도 그때 되면. 네. 그렇군요. 물론 뭐 지금 댓글창에도 LG 올해 박동원에다가 이주환 키운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민식이 꼭 와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LG도 그렇고 뭐 다른 구단도 그렇고 SSG의 이런 상황을 아니까 그래 SSG는 셀러리 기준선 아래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김민식을 트레이드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가 좀 약간 쉽게 좀 많이 안 대표하지 주고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실수령액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높아져요. 이 실수령액이 이미 일단 김민식 선수는 2,500만 원 받았어요. 이제 다음 달에 되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아마 25일마다 월급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월 25일이 되면은 또 2,5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이에요.
4월 25일 되면 7,500만 원이에요. 조금씩 올라가고 점점 있죠. 잡혀 네, 점점 늘어나요. 야, 근데 연봉 2억 5천이 야구 선수 연봉이라 그러니까 좀 작아 보였는데. 월급이 2,500만 원. 네, 월급이 2,500이네요. 네. 10개월 나눠서 받으니까. 네. 와, 진짜 운동선수 걱정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누구 걱정합니까 지금? 네. 네. 정말 그게 굉장히 크게 또 쌓일 수가 있긴 있겠네요. 네, 그리고 반대로 받는 팀은 그만큼 적게 쌓이죠. 늦게 받으면은. 그쵸.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네, 실수령 기준이니까. 우리 샐러리는 좀 낮게 잡히는 거예요. 네, 낮게 잡히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런 트레이드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대놓고 패가 까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네, 까져 그러니까 있고 이제. 연봉 규모도 다 알고 다 알잖아요. 뭐 매월 얼마 받는지도 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흥미롭고 결국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SSG가 셀러리 캡 기준선 아래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급이 되고 있는 김민식 선수, 물론 본인은 조금 뭐 언짢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 김민식 선수의 이번 시즌의 선수로서의 활약의 좀 가치? 그러니까 어쨌건 나이가 이제 적은 선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데려가는 팀 입장에서는. 근데 이 선수가 좀 흥미로운 게 그 허도한 선수도 그랬는데 이 선수도 이적하고 나서 그 팀이 우승을 해요. 네, 이적하면 약간 우승이 있어. 그때 징크스 있었어요. 맞아요. 기아, SSG 다 우승 좀 있어요. 17년도에 그러니까 원래 SK에 있다가 17년도에 기아로 갔잖아요. 그때 기아 우승하고 그리고 다시 SSG 갔는데 또 우승하고. 맞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주전 포수로는 아쉽지만 백업 포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포수로는 적합 이만한 포수도 없다. 이제 막 또 이것도 되니까. 네, 그리고 경험이 많고 그리고 이 선수가 그 2루 송구가 좋아요. 도루 저지가 좋고 팝 타임이 정말 짧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뭐 두 번째 세 번째 포수한테 바라는 건 공격보다는 수비잖아요. 네, 그래서 전력적인 측면에서 전력을 좀 포수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맞죠. 우승 토템으로 2.5억이면 뭐 쓸만하다라는 분들 계시고 LG도 뭐 사치세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근데 걱정도 LG의 있으실 거고. 셈법은 5월에 데려오면은 김민식을 데려오면 넘지 않는다. 였어요. 네. 버틴다. 네. 5월에 김민식을 영입하면은 기준선에 넘지 않는 실수령이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죠. 실수령. 네. 야구 선수 월급은 25일에 나오는데 이 실수령액이다. 그때 되면 한 1억 7천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SSG에 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런 계약 이런 트레이드 좀 흥미로워요. 재밌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LG와 삼성 이야기를 했는데 LG 팬들이 조금 더 지금 오늘은 반응이 많네요. LG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LG 있는데 팬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트레이드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거의 높더라고요. 결국 이거죠. 첫 번째는 김민식을 받으면서 줄 카드가 무엇이냐.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한 네. 궁금증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걱정, 우려가 있는 거죠. 정확히는 백업 포수를 데리고 오면서 우리 유망주를 내주는 건 아니다. 좀 이제 싫은 거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뭐 지금 댓글로도 있는데 이주원을 두 번째 포수로 키운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김민식을 데려오면은 이주원을 킬 수가 없지 않냐. 3번으로 갈 테니까. 네, 뭐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오스틴 한 명만 우타인 타선은 보고 싶지 않다. 좌타 많긴 많죠. 그렇죠. 김민식 선수까지 오면은 또 좌타자가 또 한 명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눈치 게임이자 그 계산기 두드리는 게임이 돼버렸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네. 이제 받아가야 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내출혈을 최소화하느냐의 그건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또 나름 이거를 최소한으로 좀 안 드러내고 욕심을 안 드러내야 이 LG와 삼성이 만약에 경합을 붙어도 최대한 그 출혈을 낮추면서. 근데 이게 그 메이저리그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트레이드 데드라인 끝나고 방출자 시장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보면은 돈 많이 받는 베테랑이에요. 그 선수들 방출시켜 버리고 어디서 데려가 주면은 그 연봉 고스란히 데려가는 팀에서 안 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셀러리 캡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이 방출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쉽지가 않죠. 방출을 시켜버린다? 이거는 그러니까 웨이버 공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딜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민식 선수의 기량이 그렇게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절대. 예, 어느 팀에 가든 두 번째 포수 2번 포수 중에는 최고다. 네. 볼 수 있는. 쓸 수 있어요, 충분히. LG가 트레이드 두려워하는 네, 이유. 거인TV님이 슈퍼챗 예. 주셨습니다. LG 트레이드 두려워하는 이유는 네, 그렇죠. 지금 나열한 선수들 네, 때문에 타자들. 네. LG는 트레이드에 좀 약간 아픔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뭐 아무튼 영경화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에 대한 뭐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네. 김민식을 데려와서 전력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뭐 셀러리 캡이야. 데려오고 팀들 셀러리 입장에서. 캡 기준 아래로 네. 간다면은 딱히 문제 안 돼. 이제 누굴 주느냐. 음. 네, 그 반대급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한 점이 김민식 선수의 계약은 올해 끝나요. FA 계약은 2년짜리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연봉 협상 대상자가 돼요. 예, 그러면 그래요. 구단이 좀 아, 자유롭잖아요. 예, 조율하기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 이게 참 이제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네. 예, 프로야구가 셀러리 캡 제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비즈니스화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죠. 맞아요. 예,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물건 팔리듯이 팔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도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기본적으로 루키 선수들 올려줄 수 있는 것도 선수협회에서 또 올려주고 뭐 이렇게 네. 복지라는 게 완전히 선수를 물건 취급하게 되진 않으니까 네. 너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 3년 전에 원래 이사 비용이 있거든요. 트레이드된 선수. 그래 원 소속팀이 50만 원, 데려간 팀이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100만 원인가로 늘긴 했어요. 이사 비용이요? 예, 200만 원 받는 거예요. 이사 비용. 이사 비용도 이사해야 되잖아요. 이사 비용도 주나요? 원래 좋네요. 줬습니다. 와, 아, 모르셨구나. 원래 줬어요. 아, 이사해야죠. 아니 이게 이사비 많이 들긴 내 하는데. 의지에 의한 이사가 아니니까. 타인의 의지에 따른 이사잖아요. 이사비도 주는구나. 예, 원래는 그게 옛날에는 50만 원이었어서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됐어요. 요즘 100만 원 갖고 오면 안 돼요. 요즘 이사비 네. 엄청 비싸잖아요. 고장이 사면 200만 원 써야 돼요. 네. 선수들은 보통 자가로 사나요? 전세로 사나요? 선수마다 다른데 월세로 사는 선수도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또 이제 베테랑들은 보통 이제 가족들이 또 딸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그렇지. 많습니다. 맞아요. 아, 딱 진짜 큰맘 먹고 집 샀는데 트레이더 돼가지고 맞아요. 그런 선수들 기사 몇 개 봤어요. 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가족 놔두고 이제 따로 이제 뭐 월세로 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긴 해요. 네. 그리고 댓글에 삼성 이야기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지금. 아, 네. 삼성도 지금 여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삼성 제가 연봉 구조를 좀 봤거든요. 근데 삼성이 그렇게 이게 지금 삼성이 연봉만 봐서는 2위예요. SSG가 1위고. 아, 그 셀러리가? 네, 삼성이 2위인데 이거를 이제 경쟁 균형세 셀러리 캡 제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삼성이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아요. LG가 빡빡한 이유는 뭐 오지환 선수라든지 대형 계약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가 계약금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봤는데 오지환 선수 계약금이 50억 원이에요. 물론 6년 계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을 6으로 나눠가지고 매년 해마다 더해지는 8억이 거예요. 나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LG가 셀러리 캡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페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데 삼성은 보니까 그렇게 계약금이 많은 선수가 없어요. FA 계약자 중에. 김재훈 선수가 계약금이 20억 원이었는데 이제 5년씩 더해지는 거죠. 네. 4년 계약이었으니까. 그리고 구자욱 선수의 5년 그 BFA 단연 계약의 인센티브가 30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끝나갑니다. 네, 올해 그리고 내년이면 이 2년. BFA 단연 계약이 네. 끝나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자욱 선수 계약이 인상적인 게 22년 시즌 앞두고 BFA 단연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5년 최대 120억 원이었습니다. 연봉 90억 원, 인센티브 30억 원. 근데 이 연봉 90억 원에서 이미 85억 원을 덜어냈어요. 아, 그러니까 내년 돼도 뭐 10억 내년 건전히밖에 안 되면은 되네요. 구자욱 선수의 연봉은 5억이에요. 네. 네, 이미 많이 소진을 했어요. 22년도에 25억 원, 23년도에 20억 원, 24년도에 20억 원, 올해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자욱 선수는 연봉 5억 원이 확정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의 이 구조를 보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예, 그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FA가 없어서 이 계약금에 얽매이지 않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백정현 선수 22시즌 앞두고 4년 최대 38억 원 계약을 했는데
백정현 선수도 보니까 올해 연봉이 4억 원이고 이제 계약금이 3억 5천만 원이 잡힐 겁니다. FA 계약에 따른.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긴 한데 그렇게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그 연봉 구조에서 셀러리 캡 구조까지 가면은 크게 오를 만한 여지는 없어. 이게 그 사실 계약 마지막 해에 연봉을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 선수 친화적인 계약이긴 한데 여기에서 보면 또 구단한테 또 셈법이 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네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삼성이 김민식 선수를 데려오면은 물론 포수진 보강도 있지만 포수는 사실 트레이드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만약에 우리가 포수를 풍족하게 데리고 있는데 어느 한 팀에서 부상자가 나와 그러면 울트라 갑이 되죠. 부르는 게 시장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삼성은 그래도 LG보다는 2포수, 3포수에 대한 여유가 있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댓글에도 다 네. 우리는 백업 포수들이 많은데 왜 지금 여기에 그렇지. 네. 기웃거리냐. 네. 삼성 팬들 거기 예, 이해가 좀 안 한데 되죠. 삼성은 이런 방법, 이런 셈법도 할 수 있는 거죠. 김민식 정도의 득점권 포수를 데리고 있다가 어느 한 팀에서 포수 부상이 나오면은 한 번 더. 비싸게 또 팔 수 있다. 김태군 트레이드처럼. 그렇죠.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예전에 이흥년 선수가 굉장히 비싼 값에 이동을 했어요. 그때도 SSG로. 네, 이승진 선수를 내주고 했는데 이승진 선수가 두산 가가지고 바로 필승조였거든요. 맞아, 그때. 맞아. 네. 예, 두산. 그래서 이게 포수는 부상당하고 나서 이제 어느 팀 부상이 당해버리면 그 시장에서 가격이 굉장히 오릅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봐요. 뭐 LG도 그렇지만 삼성도. 그래서 픽 트레이드는 SSG가 안 받나요? SSG는 땡큐죠. 그렇게 해주면 땡큐죠. 그게 최고예요. 땡큐죠. 이거 픽은 아까 제가 뭐 저연차 그 유망주도 얘기했지만 지명권은 잡히지도 않습니다. 아예 안 잡히죠. 그렇죠. 예, 지명권은 아예 빵원이죠, 빵원. 지명권은 SSG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예,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예. 그야말로 샐러리 다 절감해 버리니까. 셀러리캡 제도가 재밌네요. 저희 일반 팬들도 네. 사실 이걸 직접 뭐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뭐 뒷얘기를 아시면 네.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번 달부터 또 실행위원회 열리고 해가지고 26년도부터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셀러캡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굉장히 지금 구단마다 팽팽해요 입장이. 그런데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이 셀러리 덤핑 트레이드는 또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김민식 선수가 이번에 뭐 스타트를 끊는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성사가 되면은 차후에 또 이런 유형의 트레이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저희가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트레이드를.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제도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만 힘들지 뭐. 맞아요. 네, 처음만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LG가 작년에 기준선 넘었잖아요. 네. 그 사치세 야구 발전 기금 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팀이 또 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이제는 뭐 한 번 하면은 그 다음은 쉬워지니까.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김민식 선수의 이 상황 이제 내일 당장 시범 경기가 시작하는 상황인데 사실 야구 팬들이 기다렸던 야구가 돌아오긴 하지만 시범 경기는 구단 입장에서는 아직 시작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 한 2주 정도 또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